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했습니다. 730 재보선 참패 책임을 진 것인데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재보선 하루 만에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지도부가 물러났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당회의에서 평당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퇴 의견을 밝힌 안철수 공동대표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선거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공천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 기자회견 석상에선 김한길 공동대표는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이로써 지난 3월 통합신당 창당과 함께 출범한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 체제는 4개월 만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텃밭인 전남 순천 곡성에서도 패배하는 등 그야말로 참패한 만큼 지도부의 퇴진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과정에서 지도부가 무리수를 뒀고,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비판적 민심과 박근혜 정부 인사파동 등 우호적인 선거 여건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선거 참패에 따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도부 공백에 직면한 야권.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체제를 이끄는 가운데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려 당분간 내후외환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뉴스와이 이준서입니다. 경기 수원병 재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순리대로 살겠다며 20여 년에 걸친 정치 생활을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관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늘 오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손 고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730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는데요. 정치에서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평소 생각이라며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생활 철학이다. 지금은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고문은 오늘 낮 여의도 음식점에서 같은 당의 의원과 측근 1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계 은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 차기 잠룡 가운데 한 명이었던 손 고문이 정계를 떠남에 따라 야권의 대권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 나이 67살인 손 고문은 1993년 14대 국회 광명을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뒤 15대와 16대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손 고문은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친 뒤 2007년 한나라당 대권주자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경선 룰에 반발하며 탈당했고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대표를 지냈습니다. 17대와 18대 대선 때 당내 경선에 출마했으나 정동영, 문재인 후보에게 각각 패배해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의 쓴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 이제는 텃밭인 호남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범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부터 이번 재보선까지 크고 작은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성적표는 저조했습니다.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지난해 두 차례의 재보선에서도 제1야당의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육사지방선거에서 애매모호한 무승부를 기록한 게 그나마 선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방인 호남까지 내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다 분명하게 혁신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으로 생각합니다. 새정치보다 야권 연대에 집착하는 모습이 주요 패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3월 야권 통합 이후 새정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유권자의 기억에 남을 만큼 실현된 새정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거 때마다 나눠먹기, 즉 구태정치로 비칠 수도 있는 야권 연대에 몰두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번에도 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듯했지만 선거 막판 기댈 때는 정의당과의 연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권 전체가 팀플레이를 펼친 경제 활성화에 맞설 전략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고리로
정부 여당 심판론이라는 오래된 구호만 반복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천파동은 어느덧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주 광산을의 전략공천은 감동이 없었고 서울 동작을의 공천 갈등을 통제할 역량도 부족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를 자초한 새정치연합. 호남에서 켜진 경고 등의 의미를 읽어내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집권 여당 이정현 후보가 야당에 텃밭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며 이번 선거 최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네, 지역주의의 벽이 허물어지는 걸까요? 정호윤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 곡성의 이정현 당선인. 유권자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중앙당 지원도 마다한 채 자전거 유세를 벌이며 정당색마저 싹 뺀 이 후보가 지역 구도를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질적인 병폐했던 지역 구도 타파에 물꼬가 비로소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정현을 키우면 이정현이 호남의 인재들을 지키고 이정현 후보는 개인기로 승부를 걸어 텃밭 사수에 나선 야당의 총공세를 막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실세로 불리는 이정현 후보는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는 공격적인 공약으로 지역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의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의미 있는 아름다운 도전이란 평가가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곡성 그리고 순천 주민 여러분들이 제 손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지역주의의 벽을 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호남이 새누리당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호남에서만 네 번째 도전에 나선 이정현 개인에 대해 지역 유권자가 마음을 연 거지 새누리당에 대한 시선이 호의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호남의 다른 지역 세 곳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낮은 득표율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정현의 성취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뉴스와이 정호윤입니다. 이번 선거로 충격에 휩싸인 것은 새정치연합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연대 적극적이었던 정의당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원내 6석 제3정당으로 도약을 꿈꿨던 정의당. 진보 대표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에 적극 후보를 출마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양당 구도 속에서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의당은 야권 연대에 집중했고 재보선 막바지에 승부수를 띄어 수도권 3곳에서 새정치연합과 손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민심은 야권 단일화에 냉담했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서울 동작을의 노회찬 후보마저 석패했고 제3정당이라는 목표는 한여름밤의 꿈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자생력에만 물음표가 커진 상황. 역설적으로 정의당으로서는 새정치연합과의 적극적인 연대 필요성을 절감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모 사건으로 통합진보당과 한묶음이 되기도 그렇다고 홀로 서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분간 대형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과 연대의 끈을 이어갈 명분도 없다는 딜레마에 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새정치연합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화려한 도약을 꿈꿨지만 오히려 존폐의 기로에 선 정의당. 활로 모색이 시급한 분위기입니다.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네, 이렇게 6월과 7월 2달 사이에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재보선이 잇따라 치러졌는데요.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은 이런 대형 선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일단 대형 선거를 치르느라 여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정치권이 한동안 선거 휴지기를 맞습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10월 29일 하반기 재보선, 그리고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재보선이 예정돼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총선까지 남은 3번의 재보선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포함되더라도 한두 곳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2016년 4월 총선, 이어 이듬해 12월 대선까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총선까지 남은 20개월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730 재보선의 예상박 참패로 전국 주도권을 새누리당에 내준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기회가 사전에 봉쇄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동반 퇴진에 이은 당 재건 작업, 그리고 국회를 무대로 국면 전환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제2기에 돛을 올린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압승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선거라는 높은 파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복병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158석이라는 안정적 원내 과반을 확보한 여권은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범현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권 진용을 전면 재정비하며 제2기 국정 운영의 시동을 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재보선을 완승으로 장식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 2기의 힘찬 출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가 대혁신 구상은 실행력을 확보하게 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 활성화 역시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재보선을 거치며 새누리당은 11석을 보태 원내 158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원내 안정적 과반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입법과 예산 지원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를 뒷받침할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모양새입니다. 전국 주도권의 균형추가 새누리당에 쏠리면서 여야 관계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민감한 현안을 놓고 그동안 여야가 막상막하의 공방을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정부 조직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한 표를 보내달라고 호소했고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비주류인 김무성 대표 출범 이후 당청 간 긴장 관계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재보선을 통해 협업 관계, 나아가 당청 일체를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730 재보선을 압승으로 이끈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소임을 다했다, 당 혁신에 미랄이 되겠다면서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이완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이후 사무총장직을 맡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등을 이끌어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재보선으로 정치권의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덕을 가장 많이 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 승리의 공을 이전 지도부에 돌리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완구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상현 사무총장 체제가 주민의 뜻에 따른 공천을 잘해주셨고 또 선거에 충실히 임했던 공이 컸음을 감사드리고. 하지만 김 대표가 이번 승리로 자신의 입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김 대표 취임 직후 치러진 이번 재보선.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유병헌 부실 수사 등 각종 악재가 김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쉴 틈 없이 곧바로 재보선에 뛰어들었습니다. 50일이 넘는 강행군에 링거 투혼까지 발휘하며 기존의 박근혜 마케팅에서 벗어난 선거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압승을 이끌어내고 대표 취임 후 첫 시험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연착륙했습니다. 조만간 당직 인선을 통해 당내 장악력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는 김 대표를 향한 당내 쏠림 현상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로 경쟁 예상자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 손학규 전 대표,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입지가 줄어드는 이른바 어부지리 효과도 예상됩니다. 김 대표는 최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를 다퉈왔습니다. 앞서 나가던 김 대표가 이제는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뉴스와이 조상흠입니다.